자, 안세영 선수가요, 배드민턴 협회가 진행하는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대한체육회, 즉 배드민턴 협회와 대척점에 있는 문체부의 장미란 차관과는 면담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세영 선수는 대한체육회 산하 배드민턴 협회를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 자체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안세영 선수가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요, 지난 16일 날 자체 진상조사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김학균 감독 그리고 지도자와 트레이너 3시간가량 면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이 조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비공개입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에서 3명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가까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목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 비공개하느냐? 이런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위원 2명은요. 김태규 협회장 라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 문체부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뭐냐면 배드민턴 협회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5일 날 조사위 구성을 발표를 하고 16일 날 조사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치기다.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미 이들은 배드민턴 협회 사람들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다시 구성해라 권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차 조사회를 끝났고요. 그리고 2차 때 안세영 선수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거부를 한 겁니다. 협회 쪽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협회 측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수와 변호사는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객관적인 인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 그리고 이 조사위원들을 선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의 자체 조사위원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에게 출석 여부를 타진했지만 안세영 선수의 공식 입장은 일정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가 안세영 선수에게 이번 주 20일, 22일 참석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안세영 선수가 최종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브레이크 없는 일방적인 이런 행동에 문체부는요, 어떤 칼까지 뽑았느냐. 문체부에서 배드민턴 협회에 주는 보조금이 7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는요, 배드민턴 협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정부가 국고를 지원할 필요도 없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알려진 예산은요, 올해 예산만 183억 원입니다. 183억 원에서 문체부의 지원 71억 정도 빼고, 그리고 여러분 요넥스의 후원 있죠? 요넥스의 후원도 뭐 30억 원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드민턴 협회의 세입 내용을 보니까요, 요넥스가 배드민턴 협회에 후원한 금액은 2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의 이 지원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느껴지시죠? 자, 어쨌거나 지금 문체부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주지 않을 정도로 문체부와 배드민턴 협회의 관계가 정말 끝간데까지 갔다. 남녀로 따지면요, 거의 이혼 직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진상위원회 회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요식행위처럼 보이는 이 행동들. 자, 이러는 가운데 안세영 선수는 라켓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 달에 열릴 대회 모두 다 불참을 선언했고요. 또 앞으로 열릴 대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즉 배드민턴 협회와 문체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동안 안세영 선수의 이 마음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안세영 선수는 문체부 쪽의 마음을 훨씬 더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란 차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속사정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가 워낙 요지부동이라
이 어떤 해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나오는 거, 그런 쪽으로 가닥이 굳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 선수를 또 버거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안세영 선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 대한체육회가 정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의 결별은요, 거의 확정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나가서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적인 대회에 나갈 수 있느냐, 이 규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다음에 양궁협회를 이야기했습니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티즌들은요,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에게 제발 배드민턴 협회도 맡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정의선 회장이요, 화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의선 회장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양궁협회와 배드민턴 협회를 비교하면서 양궁협회 잘하고 있다,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체육계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무엇보다 양궁 선수들이 이 정의선 회장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어요. 정의선 회장은요, 이 양궁 선수들의 국제대회는 모두 다 참여를 하고요. 이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이 선수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밑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팀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받는 이유는 남다르고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우리의 기술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 선수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정의선 회장이다. 회장님의 격려와 지원 덕분에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김우진 선수도 얘기했습니다. 공정한 협회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모두가 공정한 위치에서 함께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양궁협회는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선후배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동료입니다. 누구든지 잘하는 선수가 나갈 수 있고요. 그러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협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선수들 간에 분란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협회는 어떻습니까? 경직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자, 안세영 선수의 외침이죠. 선후배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상명하복인지 안세영 선수는 얘기합니다. 선수촌 안에서 다 같은 국가대표인데 나는 선배들 방 청소하고 빨래한다. 왜 내가 이렇게 7년 동안 계속 선배들의 빨래와 방 청소를 도맡아야 됐느냐. 자, 그리고 막내로서 어디를 나가야 되면은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보고를 하고 나가야 된답니다. 20명이 있는 단체 톡방에 외출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번부터 끝번까지 개인적으로 다 전화하고 카톡하고, 자, 허락이 떨어져서 나갑니다. 약속 하나 잡으려면은 선배가 전화 안 받거나 카톡 확인 안 하면 기다려야죠? 못 나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문화입니다. 자,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억압된 문화인지 안세영 선수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문화입니다. 양궁협회와는 사뭇 다르죠. 양궁협회는 보면 정말 선수들끼리 간에 유대감 끈끈하고요.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궁협회와 배드민턴 협회 운영을 비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양궁협회 40년 동안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궁협회가 칭찬받고 있는 건 선수들이 이구동성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체계가 확실히 잡혀있고 공정한 협회가 있어서 항상 모든 선수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그리고 협회장이 한국 양궁이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위상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속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정의선 회장은 본인의 사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3억 원을 포함해서 총 87억 원 정도 양궁협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통도 다릅니다. 이러니 많은 누리꾼들이 정의선 회장이 배드민턴 협회까지 맡으면 안 되느냐라는 요청이 수도 없이 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이례적으로 파리올림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예상보다 더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례적으로 배드민턴도 잘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정의선 회장도 뭐 어떤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뭐 본인 마음 같아서야 배드민턴처럼 비인기 종목에
많은 투자를 해주고 선수들을 육성하고 키우면 좋겠지만 정의선 회장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의선 회장도 한켠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복잡한 심경일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의선 회장에게 배드민턴 협회까지 가져가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의 고향이죠. 나주시 홈페이지에는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고 공개 지지하는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나주의 밤하늘의 별을 보고 꿈을 키운다. 안세영 선수의 도전과 꿈을 12만 나주 시민이 응원한다. 함께 해달라. 이런 게시물을 올렸고요. 나주시장은요. 공개 지지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운동에만 전념해서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부탁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했던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해달라 촉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주시까지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협회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지난해 2월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요넥스가 후원 협약식을 맺는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안세영 선수가 요넥스의 셔츠를 들고 있죠. 김태규 협회장도 보입니다. 그리고 김학경 감독도 있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요넥스에게 24년 받은 후원금이 23억 원 정도. 안세영 선수 한 명이 만약에 CF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지금 CF 관계자들은 7, 8억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세영 선수가 이미 요넥스의 옷을 입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회 나가서 요넥스 옷을 입고 충분히 홍보를 해줬죠. 요넥스는요, 올림픽이 있는 올해 배드민턴 협회와 계약을 맺어서 아주 확실한 광고 효과를 가져갔습니다. 이제는요, 협회가 안세영 선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충분히 많이 했거든요. 결과로 보여줬고요. 또 이렇게 후원사 열심히 홍보해줬습니다. 자, 이제 협회는 무엇을 어떻게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해줘야 될까요?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배드민턴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통스럽지만 변혁과 변화를 맞아야 합니다. 문체부의 주장도요, 그냥 어깃장이 아닙니다. 문체부의 이야기도 한번 경청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 또 선수들이 가슴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경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